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몸이 많이 움츠려지다 보니 얼마 전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해 버렸네요. 바쁜 아들한테 괜한 신경을 쓰게 해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제 소식을 듣고 병실에 들어온 아들을 보니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고생한 만큼 잘 자라주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딱 하나 바랄 게 있다면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네요. 아직까지도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는지 몇 번 말을 꺼내봤지만 제 물음에 입을 닫고 그저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만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아들이 선물해준 노트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의사 말로는 일주일 정도는 물리치료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길 권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쉬면 된다고 말을 해도 제가 몸 상태가 안정이 돼야 아들이 밖에서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편하게 한다며 무조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행동하길 원해서 마지못해 누워 있어요. 날이 밝아오고 창밖을 보니 이른 새벽부터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각자의 사연을 가진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들을 수 있는 사연 방송인데요. 공중파 라디오도 많이 듣지만 이곳의 사연 또한 저에게 많은 공감을 주고 있어서 자주 듣게 되네요. 아마 제 사연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또한 저와 같은 입장이라 생각해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때론 드라마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을 보면 드라마보다 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두 눈으로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좀 더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늘은 죄를 용서해주지 않아요. 절대 덮어두지 않고 언젠가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아들과 함께 버티고 버티다 보니 저희에게도 그날의 아픔을 전부 잊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의 사연을 꺼내볼까 합니다. 정말 오래된 기억들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날의 아픈 기억들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사업가인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었던 제 사연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친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몇 번 얼굴을 본 적도 있었어요. 2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속을 엄청 썩였던 나이였죠. 저는 결혼보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했고 결혼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셨던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자리가 마련된 것 마냥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양가 부모님은 저 몰래 결혼까지 전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고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이 생각이 없는데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부모님과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싫다니까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남자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얼굴 몇 번 본 거 가지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저 좀 놔둬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건데? 엄마 아빠 늙어서 세상 떠나면 그때 결혼하게? 남들은 결혼도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뭐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냐? 그리고 살면서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되지. 굳이 뭘 알아야 하는 거야? 나도 너희 엄마랑 양가 부모님 선자리 주선해 주셔서 만나게 된 거야. 지금 봐봐. 얼마나 잘 살고 있냐?
뭘 잘 살고 있어요. 맨날 엄마 속 뒤집어지게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 드시면서. 엄마가 저랑 단둘이 있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랑 결혼한 게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당분간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살면서 부모님께 크게 소리친 적 없었던 제가 격한 반응을 보이자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셨는지 난감해 하셨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 결혼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저에게 여행하는 기간 동안 단 한마디도 붙이지 않았던 남자가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니 대화를 시도했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라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잠깐의 대화를 원하길래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하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겉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고 저를 배려해 주면서 제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려고 했던 점들이 좋게 다가왔고 그때 이후로 한두 번 더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밝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면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신경 쓰려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결혼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게 되니 행복했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정도로 자상했고 어떤 일이 벌어지던 항상 침착하게 목소리 높이지 않는 차분함이 저에겐 너무나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던 도중 생각보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되지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 하시는 시부모님의 가시 같은 언행에 남편에게가 아닌 시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흘렸었죠. 남들은 아기 낳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순풍순풍 잘 낳더구만. 너는 자식 새끼 하나 낳지 못하는 거야? 너 이사돈 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자식 10명은 낳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더니만 하나도 낳지 못하니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니? 다 늙어 세상 떠나면 그때 손자 얼굴 보여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안에 좋은 소식 가져오도록 해라. 알겠니? 저도 아이 가지고 싶고 이렇게까지 임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몸 관리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엄청 열내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구먼.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비밀로 하고 이건 결혼 무효 처리해야 될 정도라고. 감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식으로 난처하게 만들어. 결혼 물러야겠다. 엄청나게 난리치시던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저를 보며 죄인 취급을 하시길래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밀어붙이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결국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지면서 남편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제가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하자 진정시켜주려 안간힘을 썼네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시부모님은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포기를 하신 듯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 또한 더 이상 임신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의 결과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이런 문제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는지 함께 있는 시간조차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하나 가지지 못한다고 남편도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는지 술만 먹고 오면 저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한다며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더니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주었고,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우리 부모님에게 온갖 실망을 다 안겨주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럼 그동안의 시간은 어쩌고? 전부 보상해 줄 거야? 임신을 하지 못하면 평생 내 수발이나 들면서 때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 기쁨 전화 되라고.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도 사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지 않고 당신 부모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해 봤어? 우리 부모님 또한 많이 힘든 상태라고. 원하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은 그저 대를 이어줄 아이가 필요해서 나한테 접근한 것 같다. 이런 사람인 줄 처음부터 알았다면 절대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 삶에 있어 최대의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해.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도 섞는 게 싫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고, 혼자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가정생활 속에 즐거웠던 건 아주 잠깐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부모님 집에 찾아갔어요. 대화가 필요했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고, 반갑게 맞아준 부모님께서 초췌해진 얼굴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혼을 밀어붙인 자기들 잘못이라며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이었고 후회해봤자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는지 남편과 싸운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속이 좋지 않았고 헛구역질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몸살 기운 같다며 눈 좀 붙이라고 방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한참 동안 자고 일어났는데 몸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어지러움과 울렁거림 그리고 미열을 동반하고 있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부모님이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으려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항상 준비해 주신 걸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음식 냄새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결국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저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된다고 몸살 기운이라고 얘기했지만, 확실히 평소와 다른 몸 상태에 혹시 몰라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고 2년 동안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아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몇 번을 다시 재차 물어봤고 확실한 임신에 너무 감격스러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양가 집안 그토록 기다리던 2년 만의 임신 소식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서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았던 걸까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임신을 했다는 말에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되려 안 좋은 말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임신? 이제 와서 임신? 서로 상처받을 거 다 받았는데 임신했다고 예전에 서로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했니? 질렸다 질렸어. 하라고 할 때는 되지 않다구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와 웃으면서 2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겠지?
너도 우리한테 좋은 감정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결혼 생활 유지하려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도 너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것 같던데? 네? 그럼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토록 원하셨던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입을 닫고 있는 거야? 당신 아이 임신했다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아?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당신 임신했다고. 내가 좋아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거잖아. 우리 벌써 정리된 거 아니었어? 그 아이 당신이 키우면 되지. 그토록 바라던 아이인데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정 떨어져서 그만하고 싶다. 충격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멍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벌써 저와 인연을 정리하려고 모든 걸 끝낸 상태인 듯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 만나 해결 볼 거라며 믿을 수 없는 통보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이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고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냉전 상태에서 남편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한껏 멋을 부리며 꼭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나갈 때만큼은 한껏 들뜬 기분으로 저와 처음 연애할 때의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뒷조사를 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매번 놓치기 일쑤였고 임신한 몸으로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겁이 났어요. 힘들게 가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몇 번이나 관계 회복을 하려 다가갔지만 저에 대한 태도는 차가울 정도로 냉담했고 벌써 저에게 마음이 떠나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나랑 결혼 왜 한 거야? 사랑해서 한 거 아니야? 당신 아들이 태어난다고.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지. 언제까지 이혼 안 할 건데? 이렇게 질질 끈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 없어. 위자료 준다니까. 그러니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가자. 더 이상 너랑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 제발 부탁이야.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아이를 버리면 당신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랑 인연 끊는다면 분명 천벌 받는다고.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만삭인 저를 밀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혼을 악착같이 막으려는 저와 이혼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남편과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면서 저희 부모님 또한 시부모님과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며 알던 사이였지만 이 일로 인해 서로 멀어지고 말았어요. 만삭이 되고 출산날이 다가왔지만 저희 모두 서로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어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출산하고 나서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면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를 것 같아 한 번 더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하는 날 저희 부모님 외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찾아오지 않았고 혼자서 외롭게 출산을 끝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보고 싶었던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흘렀고 몸조리가 끝이 날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려고 시댁 식구 모두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는데 그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고 급하게 몸을 숨겨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이 처음 본 여자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둘이 깊은 관계로 발전했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벌써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버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고 이제 막 태어난 저희 아이보다 1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동안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내인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들였다는 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늦은 새벽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통죄로 그 여자와 남편을 고소할 거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시댁에서 제가 봤던 모든 장면을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능력 좋고 우리 집안과 적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의사라고. 우리 집안에 의사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께서 사업이 대박나면서 나와 결혼하겠다며 뒤를 이은 여자가 줄을 섰었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여자들을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다들 아버지 재산 보고 달려든 집안들인데?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었고 당신이 임신 전에 나는 벌써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 그러니 당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한 거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당신보다 한 번에 임신을 성공한 그녀를 더 원하게 된 거지.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혼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둘 다 간통죄로 고소할 거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아이를 보라고. 이 아이도 당신 아들이라고. 내가 법적으로 본처이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집에 있는 것조차 지긋지긋하다며 간통으로 고소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곤 이혼 통보 후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당시 이혼은 삶의 실패자 취급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그녀를 처벌하고 제 갈 길을 가려 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겹친다고 남편을 고소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셨고 위급한 상태까지 오고 말았어요. 뒤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트럭이 제동을 하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 차를 받으면서 다리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에 부모님을 잃게 되니 의지할 사람도 사라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고 제일 필요할 시점에 두 분 다 잃게 되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찾아오지 않으셨고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고 저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부모가 떠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쩌겠니?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거라.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하려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를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얘따 이 돈 가지고 앞으로 그 아이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이나 짜거라. 넉넉하게 넣어뒀으니까 실망하진 않을 거다. 쓸데없는 생각해서 문제 일으키려고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잘 생각해야 한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이 아이는 어머님 아이예요. 의사 집안이 그렇게 좋아요?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잖아요. 한참 전에 의사 집안의 여자랑 남편이 만나게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이딴 돈 필요 없어요. 콩밥 먹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내가 여기에 찾아온 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찾아온 거 같니? 해볼 테면 해봐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만들어주마. 이 돈 필요 없다고 그랬지? 너한테는 한 푼도 아까우니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경고를 하듯 화를 내셨고 저도 그의 질세라 소리를 치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를 삼키며 돌아가신 후 부모님 장례를 모두 정리한 후 집에 돌아와 아이와 둘만 남은 공간에서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동안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는지 기절할 듯 쓰러져 버렸고 얼마 동안 잠이 든 건지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잠을 자고 있는지 옆에 눕혀두었던 아이를 확인하려고 눈을 뜬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집안 어디를 찾아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이가 사라질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시모가 저에게 경고한 말들이 떠올랐고 급하게 시댁에 찾아가니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벌써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왔다며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혼 도장 찍고 조용히 살아가라며 저에게 경고를 했어요. 당장 제 눈앞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고소하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살아가겠다며 제발 아이만 돌려달라고 시모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미친 듯이 빌었고 시모는 준비해둔 각서를 내밀면서 이혼 절차가 끝이 나고 아이를 돌려주겠다는 충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시모가 알려준 주소를 건네받아 고아원에 도착을 하니 다행히도 아이는 무사히 지내고 있었어요. 하늘에 감사했고 그 이후 2번 다시 시댁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 마주칠 일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작은 구멍가게 하나 차려서 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제 모든 걸 동원해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 줬어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매일 공부에 매진하며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 아들의 꿈에 능력이 없는 제가 지원을 해주지 못할까봐 낮에는 가게에서 손님을 보고 밤에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잠을 쪼개가면서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아들은 법조인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동네에서 검사 아들 나왔다며 잔치가 벌어졌어요. 고생한 만큼 저도 많이 늙었고 부족한 엄마 밑에서 열심히 살아준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스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저희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앞만 보며 달렸던 제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시간이 될 때는 여행도 다니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고 아들이 준 용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도 해보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맡은 사건이 좀 큰 사건인데 아무래도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인 것 같아요. 저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저를 버린 아버지를 36년 만에 얼굴을 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번 사건의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저를 버린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굴을 보이려 나타나겠죠.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세상 정말 좁지 않아요? 뭐라고? 그 사건 네가 꼭 해야 하는 거야? 마주쳐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어? 아니요. 저한테 들어온 사건인데 당연히 제가 처벌을 내려야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건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데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제는 증거를 없애려고 다시 현장에 나타났던 게 밝혀졌고 죄목이 상당하게 커질 것 같아요. 이참에 얼굴 한번 보고 제가 이렇게 잘 컸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은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매일 잠을 쪼개가며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재판 전날 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6년 만에 저를 버린 남편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봐. 정말 미안해. 과거의 일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좀 급해서 그래. 다음날 우리 아들이 법정에 서는데 당신 아들이 검사라며.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제발 처벌을 가볍게 내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뭐든지 할게. 뭐라고? 지금 그 말 하려고 찾아온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올 시간 됐어. 당장 나가. 나는 할 말 없다고. 뭐예요? 지금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난리치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는 거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아들 제발 처벌 좀 약하게 내려줄 수 없겠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지금 제 앞에서 우리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전 누구 아들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럼 저에게도 아버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저기요. 여기에서 이래도 소용없어요. 그쪽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거 모르세요? 당장 나가세요. 아, 그리고 이 말 꼭 해드려야 되겠네. 그쪽 엄마라는 사람도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뺑소니 주범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세상 참 좁죠?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들 전부 사과하겠네. 그러니 제발 용서해주게. 부탁일세. 내가 이렇게 무릎 꿇었잖아. 저희한테 무릎 꿇지 말고요. 세상 떠난 그 부모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당장 나가라고! 아들은 전 남편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밀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한참 동안 과거에 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아들과 전 남편의 아내가 처벌을 약하게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닌 판사가 정하는 거지만 아들이 처벌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있다가 돌아가게 되었고 전 남편의 아들과 그 아내는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하루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고 자기를 버린 사람 앞에서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발을 구르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저를 보며 창백해진 얼굴로 많이 지쳐 있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소파에 걸터 앉았어요. 먼저 물어보기가 그래서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고 있었고 한숨 돌린 아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저를 보며 재판의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아들은 징역 10년을 받게 되었고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도와준 전 남편의 아내는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뺑소니까지 했으면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아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 것도 놀랍지만 전 남편의 가족들의 처벌을 내리기 위해 아들이 법정에 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건을 봐도 전 남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훤히 보일 정도로 한심하기만 하네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려준 처벌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대로 된 인생은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된 게 미안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아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또한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계시겠죠? 그 삶에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고 매일의 삶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감사합니다.